그럴 거면 왜 청문회를 하고 그래. 아, 김무성 얘기나 할까? 야, 김무성? 김무성 얘기하기 전에 하태경 얘기 먼저 해? 아니, 요즘에는 뉴스가 없어. 어디 문재인 까는 기사가 나오기를 하루 종일 기다려도 그냥 기사가 없어. 예. 지난번에 막 임종석이 너를 주사파라고 막 그랬는데 하태경이 임종석 주사파 아니래. 종북몰이 하지 말래. 예, 근거 없는 종북몰이 하는 수구보수 사라져야 얘도 공감을 하나 보다. 그지? 짠함을 느끼나 봐. 야당은 대통령 성공을 위해 견제해야 된다. 이제 이 하태경이도 참 입장이 곤란하겠지. 아니야, 우리가 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하태경이나 나나 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야. 나는 까야 되는데 깔 것이 없고, 하태경이가 오죽하면 저기 문재인 성공을 위해서 협조하라고 그러겠어. 임종석 저 주사파 아니라고 자꾸 종북파라고 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도 민망한 거지. 뭐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임종석이 물고 늘어지고 있으니까 부끄럽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예. 야, 그리고 이제 우리 하태경은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가주고, 애가 그 임종석 들었지 얘들아? 임종석 주사파 얘기. 그 자꾸 하면 니네가 더 민망해져.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괜히 그거 이게 막 입에 올리고 그거를 자꾸 강조하고 그러면 하태경이 또 얼마나 민망하겠어. 하태경만 그런가? 뉴라이트 출신들은 다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자꾸 그 임종석이 들어 주사파다 그러면 새누리당 안에 있는 뉴라이트 명단 다 까지고 그냥 내가 볼 때 니네들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 괜히 그 물고 늘어지면 너네들 더 비참해진다니까. 이거 지금 저기 이낙연 청문회 한 애들 봐봐. 조용히 넘어갔으면 되는데 그 괜히 보이콧 한다고 기자회견 하는 바람에 지금 얼굴 앉아갖고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괜히 뭐 주사파 어쩌고 막 그러면서 그 상황 어렵게 만들지 말고 그래도 너네가 이제 이 역사적으로 그 사람 대접받고 살려면 상식에 준해서 행동을 해. 뭐 나는 어쩔 수 없이 문과의 길을 가야 되지만 너네들은 뭐 꼭 문제를 까야 되는 시사방송인도 아니잖아.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집중들 해. 우리 김무성 얘기로 가자. 어메, 우리 김무성이는 그냥 어쩌면 그렇게 가방을 잘 날리는지. 노룩 패스가 뭐야? 안 보고 저기 패스했다 뭐 이거예요? 아휴 참. 내가 볼 때는 김무성 이 뉴스나 이런 거는 상관 없어요? 한국 상전이냐 해외에서도 화제가 된 김무성 노룩패스. 이게 뭐냐면 이제 갑자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입국장이잖아요. 문이 열리면서 노란 연두색 가방 하나가 쫙 미끄러져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이제 보좌관이 후딱 가서 이제 잡고 그 뒤에 김무성이가 다 안 보고 걸어 나온 장면이죠. 한국당이 내가 요즘에 보면 이건갑다. 또 이 잔인한 인간들. 아니 네티즌들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CSI도 아니고 이거 봐봐. 잠깐만. 이거 뭔 얘기냐. 이게 손에 딱 묻어있는 장면을 또 찍은 거야. 이렇게 독한 인간들 진짜. 그냥 너무하는 거 아니니? 김무성이 무슨 죄야. 참 독한 인간들. 그 손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또 그 딱 캡처를 해가지고 또 따로 올려놓고.
아우 인간들 참 잔인해. 아 김무성이 완전 개망신된 거 아니야. 아 근데 그 김무성이는 가만 보면 이게 좀 그 독특한 캐릭터야. 개 쪽팔리는 걸 낙으로 여기나 봐. 근데 진지하게 왜 지난번에도 왜 그 도장 들고 튀어가지고 막 강가에서 바람 맞고 사진 찍고 참 이상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게 좀 자학 개그? 이 자학 개그에 어떤 꿈이 있는 것 같아. 그 작년에 왜 작년 총선 때 도장 갖고 튀어가지고 무슨 뭐 무성이 나르샤 막 이래가지고 도장 갖고 날랐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도장 갖고 날라갖고 영도다리에서 막 바람 맞고 서 있고 이것도 영상으로 또 그 쥐들이 또 뿌린 거 아니야. 나는 그 홍보팀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거 김무성 이것도 나는 다분히 의도적인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좌우지간이 김무성 캐릭터가 아주 독특해.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나 욕먹음으로 어떤 그 오르가즘을 느끼는 뭐 그런 스타일인가 봐. 욕먹어야 오르가즘을 느끼는 그런 스타일? 일부러 막 달려가서 욕먹는 스타일? 쫓아가서 쥐어 맞아야 되는 그런 스타일. 이 김무성이가 가만 보면 그래. 옛날 게 언제였냐면 원래 김무성이가 친박이었어. 2008년 초에 2008년 초에 김무성이가 친박이었어. 근데 근데 이 친박 김무성이가 이명박한테 한판 붙자 이런 거야. 그래갖고 이제 기자들이 전부 다 기대를 하면서 그 기자회견을 그 국회 발언을 기다렸네. 근데 얘가 이명박을 빨아주는 거야 2008년에. 그래갖고 그때 박근혜가 배신감에 치를 떨었잖아. 그때부터 김무성은 일관되게 10년 동안 욕먹는 캐릭터였어. 근데 이제 어떤 분위기냐면 왜 되게 있어 보이는 거야. 막 자기가 특히 또 얘네 댓글 부대에서 뭐 장수의 기계가 보인다, 등치가 크대. 김무성이가 키가 크대요. 뭐 장수의 기계가 보인다는 둥 뭐 이러면서 막 띄워놓는 거야. 뭐 엄청 막 등치를 키우고 막 뭔가 이렇게 그 보스 이런 것처럼 막 홍보를 했는데 하는 짓은 왜 그래 등치에 안 맞게. 하는 짓이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면서 그 딱 까면 웃기고 액션 영화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코미디 영화인 것처럼 통쾌한 액션 그래서 들어갔는데 코미디인 경우이지. 김무성은 참 이상한 스타일이야. 일부러 자기 욕먹는 거를 즐기는 것 마냥. 그리고 김무성 관련한 동영상들의 공통점이 다 욕 처먹는 장면만 나와. 시장 가가지고 뭐 먹으면서도 욕 먹는 장면. 그 도장 갖고 날라가지고 욕 뒤지게 먹는 장면. 그 다음 지네 아버지 친일파 아니라고 한마디 했다가 친일파인 거 인증되는 장면. 참 이상하다니까. 그래서 이게 드는 생각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금 뭐 또 바른당도 당권 경쟁 중이야? 이번에 바른당이 당권 경쟁 중이야?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가 친박 슬픈 생각을 해야 돼. 홍준표가 친박 의원들한테 바퀴벌레처럼 어디 숨어있다가 실실 기어나 그 말했던 이유도 그게 지금 이제 그 자유당의 당권 경쟁 중이었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지네들끼리 당대표를 뽑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말로 깔싸움하는 중에 나온 얘기야. 바퀴벌레처럼 어디 숨어있다가 실실 나와서 또 기어 나와서 지랄이냐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 이제 김무성이가 이게 날린 것도 내가 볼 때는 이제 이 바른당 내부에서 김무성 쪽이 아닌 이 다른 쪽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퍼돌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게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당이나 참 안 됐어. 얘네들은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어차피 뭔가 멋진 정치를 해서 문재인을 상대로 칼부림을 내가지고 어떤 그 인기를 끌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코믹한 버전으로 동정심이라도 좀 받아보자. 코믹 버전으로 어떤 웃음의 대상이 돼서 그래서 동정심이라도 좀 받아보자.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들한테 그런 게 있대요. 그 욕을 먹더라도 관심권 안에 있어야 된다. 여의도의 오랜 전설이야. 정치인은 욕을 먹더라도 눈앞에 있어야 된다. 카메라 앞에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여의도에 흘러내려오는 전설이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얘네들이 문재인을 대상으로 해서 멋있게 막 비판하고 그럴 만한 형편은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지 국민의 관심은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김진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욕 먹어서 관심 끄는, 욕을 먹더라도 관심을 끄는 그런 스탠스를 갖는 것 같아. 이 홍준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그 행불상수, 안상수가 행방불명으로 군역을 면제받았다. 그 얘기 일부러 뿌린 거야. 그거 몰랐지? 안상수하고 이 그 홍준표가 같은 편이야. 같이 친이계였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그 이명박이가 군 미필이라고 온 나라에서 욕을 먹고 있었어. 근데 이걸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되니까 홍준표가 안상수더러 너 행방불명돼서 군 면제받았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행방불명이라는 노래가 또 마침 그때 나와. 그래갖고 행불상수라고 다 이제 우스갯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이 안상수가 무슨 짓을 했냐면 이명박이 이제 그 연평도 사태를 일으키잖아. 연평도 피격 사건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연평도 피격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이명박이 그 민간인 사찰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다음날 연평도 피격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 연평도 피격 사건이 일어나서 그걸로 열흘을 팔아먹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야당 의원들이 그 국정원장을 불러다가 너 이놈 새끼 놀고 먹었지. 너 만약에 북한이 서해 5도를, 그러니까 그 연평도를 피격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막았어야지. 왜 보고 안 했냐고 막 때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그 원세훈이가 보고했다. 8월 달에. 그러면 8월 달에 연평도가 피격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래놓고 11월에 그 이상한 훈련을 했다는 거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명박이 아니다! 우리 그런 보고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때 망치 부인이 국정원하고 이명박하고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하냐? 이렇게 제목을 딱 걸고 6시간인가 방송을 했어. 그때 안상수가 인천을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온병을 들고 이게 탄피예요, 탄피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돌발 영상으로 나와. 그런데 YTN에서 돌발 영상이 사라진 지 그게 한참 된 상황이었어. 근데 갑자기 돌발 영상이 나왔다니까? 그리고 그 돌발 영상을 막 퍼돌려요. 그래가지고 저기 누구야? 안상수 맞지? 안상수의 그 보온병 얘기가 온 세계에 퍼지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요, 그게 뭘 덮은 거냐면 연평도 피격에 대한 배경, 이걸 덮은 거야. 그리고 그때 안상수를 그 행방불명이라고 얘기해가지고요, 그 이명박이 무슨 군 관련해갖고 잘못된 정책이 나오면 군 미필이라서 이런다라고 막 댓글 쓰는 국민들의 여론을 행불상수로 돌린 거야. 그래갖고 안상수가 행방불명이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이명박 미필이라는 댓글이 사라져. 그 용도로 행방불명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온병 사건도 일부러 일으킨 거야. 보온병 사건을 일부러 일으켜서 민간 사찰 증거가 나왔고, 그 증거로 그때 AP통신에서 전 세계로 이명박이 하야해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전 세계에 타전을 했단 말이야. 특보를.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이상한 연평도 앞바다에다 훈련을 한 거야. 북한의 국제법상 영해에다가 한포 사격을 하면서 계속 6시간 동안 시간을 끌어. 그래갖고 북한에서 하지 마라 그러는데 6시간 동안 쏘다가 북한에서 연평도를 확 피격을 하니까 알았다? 그리고 그만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바다에다 쐈기 때문에, 우리가 NLL이라고 생각하는 바다에다 쐈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을 끌고 들어가갖고 어떻게
개겨볼 수라도 있어. 그런데 북한에서는 우리의 영토에다가 직접 포격을 가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국제법상 북한은 진짜 불법을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해주를 불바다를 만들어 놔도 우리는 먼저 선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우리가 쫄릴 게 없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전통문을 보내. 그만하자고. 연평도가 완전히 박살난 다음에 그만하자고 먼저 전통문을 보냈어. 그러면 자, 첫째, 이명박에게 아주 불리한 증거, 원충현이라는 민간 사찰한 공무원의 수첩이 발견됐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명박이 임기 채우기 어렵다라는 기사가 막 써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1시간에 3,600발을 쏘는 한 포를 6시간 동안에 3,000발을 나눠 쏘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러다 연평도가 완전히 불바다가 된 다음에 갑자기 한포 사격을 중단했다. 그리고 8월 달에 연평도를 피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다. 요게 팩트 5가지야. 이게 알려지니까 내가 딱 물었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안상수가 보온병 들고 이게 탄피예요, 탄피 이러면서 눈을 끄른 거야. 그리고 소위 그 저쪽 댓글 부대 애들이 이 안상수의 보온병을 막 퍼돌렸어. 그래서 덮은 거야. 국정원에서 연평도 피격 가능성을 보고했다는 사실을 덮은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이 미필이라는 걸 안상수 미필이라는 걸로 돌려가지고 카바친 거야. 그게 쟤네들의 그래놓고 나중에 홍준표가 뭐라 그러냐면, 홍준표는 친이계거든. 친이계 홍준표가 친박 애들더러 비판을 해요. 우리가 똥바가지를 뒤집었어도 주군을 지키지만 너네는 못 그러잖아. 그 얘기를 했어. 홍준표가 박근혜 정부는 성공하기 어려울 거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자기가 똥바가지 방패막이가 돼서 욕바지라고 표현했지. 지네들이 욕바지가 돼서라도 주군을 지키지만 너희들은 못하잖아라고 얘기를 해. 그게 그 얘기야. 그러니까 홍준표가 보통 놈이 아니라니까. 홍준표가 무서운 놈이에요. 이번에도 그 막말한 거 일부러 그러는 거야. 홍준표가 그거 막말 일부러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독재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노인들 표 그걸 탈탈 긁어 모은 거야. 예. 그래서 뭐라 그러나 지금 이제 친이 친박이 홍준표는 사실 친인데 그 친박당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바른당이 친이계 정당인데 세가 확장이 안 되는 거야. 그러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바른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자신들의 이미지를 변신시키는 게 목적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바른당, 국민의당이 더민주랑 함께 가는 그런 분위기? 협조하는. 그러니까 바른당 애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협조해가지고 뭐라 그러나 정치적인 자기네들이 이명박 박근혜 당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그런 과거를 이렇게 털고 가자, 요런 전략인 것 같아 바른당은. 근데 이제 지금 자유당은 그래도 끝까지 자기네들이 여기서 바른당처럼 행동하면 지네들은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니까 홍준표처럼 막말로 일관하자. 홍준표처럼 그냥 막말로 일관해서, 그래서 어쨌거나 자기네들의 존재감은 그런 막말당으로 남자. 그게 차라리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보다 낫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 자유당은. 그리고 이제 지금 더민주는 이 더민주하고 국민의당, 자 지금 이제 이 국민의당이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진 거야. 지금 이제 호남에서 이번에 광주 그 기념사를 들으면서 완전히 문재인으로 입장이 정리가 된 거야. 호남이 완전히 문재인으로 입장이 정리된 건데, 이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거든. 문재인을 확실하게 밀어주고 문재인과 함께 간다, 그런 판단을 한 거지. 그래서 국민의당을 지금 처절하게 쳐내는 거야. 철저히 쳐내고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당 쪽 사람들은 입장이 난처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발의 구의원들인데 그 구의원, 군의원들이 지금 더민주로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합당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년에 지방선거에 지금 그 기초나 광역의원들이 더민주로 가버리겠다라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지네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거든. 구의원, 시의원들이 없으면 국회의원들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더민주더러 합당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그 국회의원들, 그 국민의당 의원들 꼴보기 싫다. 저것들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 깠던 놈들이다. 절대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볼 때 이 국민의당은 언제든 바른당하고 이 힘을 합칠 수 있어. 그리고 바른당이랑 힘을 합치는 순간 걔네들을 자유당에서 확 끌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저쪽으로 다수당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형국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문재인이 왜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다시 안 오겠다 그러겠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다시 안 오겠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사회를 통합하겠다. 이런 얘기잖아. 이때 문재인 지지자들이 잘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의당을 하나로 묶고 가는 게 필요하다. 예, 국민의당을 잘 묶고 가고 니네가 문재인한테 협조를 잘하면 국민의당 의원들이 문재인에게 협조를 잘하면 너희들에게 기회를 한번 줄 수 있다. 이렇게 딜을 해야 돼. 그래야 문재인이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되는 거야. 근데 국민의당이 과거에 나쁜 놈들이었다. 이래갖고 안 된다. 그러면은 솔직히 추미애가 더 위험해. 더민주 안에 추미애가 더 위험한 거야. 그러니 이 국민의당 의원들 뭐 천정배나 정동영이나 죄 다 끌고, 예, 그리고 가면서 문재인에게 대신 더 충성해라. 더 열심히 보좌 잘해라. 그러면 기회를 한번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김한길은 절대로 주면 안 되지. 김한길, 안철수 이런 애들은 날리는 거고, 그리고 안철수는 뭐 그냥 어디 있어도 별 영향력이 이번에 워낙 바닥이 드러나서 어떻게 발성 연습은 열심히 했는데 발성 연습만 갖고 뇌를 채울 수는 없어요. 예. 발성 연습만 해가지고는 뇌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뭐 안철수가 뭐 그렇게 크게 뭐 위협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도 누가 안철수 지지자가 그러더만 지난번에 비해서 이번에 발성 연습한 것처럼 다음에는 뇌를 채워올 수 있지 않냐. 그게 뇌가 하루아침에 채워지는 건 아니야. 그 뇌라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채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무리한 기대를 하면서 짐 빼지 말았으면 해. 그 님들한테 별 도움 안 돼요. 아유, 그 뭐 값쳤습니까? 뭐 3번 안 됩니까? 그 써준 대로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써준 놈이나 그걸 써준 대로 외치는 놈이나 외치는 것이나 참 보는 내가 오그라들더라고. 부끄러우면 국민 몫이야. 내가 진짜 만길동이라서 그때 화를 못 내는데 나 진짜 쪽팔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진짜 홍준표 원래 그런 애라고 쳐. 서울대, 의대, 뭐 카이스트 교수 전 세계에서 카이스트를 뭐를 보겠어 진짜. 아우 씨. 릴렉스. 화내면 안 돼. 된 날 전화를 줘서 통화를 했었다. 개헌을 꼭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근데요, 내 기억이 잘못됐나? 김동철이 옛날에 호남에서 자기가 친노라고 돌아다닌 사람 아니야? 내 기억에 김동철이 호남에서 자기가 친노라고, 자기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뭔 명함이 있었어. 잠깐만, 그 김동철의 과거를 한번 내가 착각하는 건가? 나는 김동철로 이해하는데? 맞죠? 맞지? 그 김동철이 옛날에 노사모 명함이었나 무슨 노무현 재단 명함이었나, 노무현 재단 아니었던 것 같고, 내 기억에 그 2004년부터 7년까지 그 열린우리당 김동철이 열린우리당에서 국회의원 했어요? 그때 하여튼 좀 찾아봐봐. 그 사람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했는지. 네, 거봐. 그때 노무현 광풍으로, 그지? 노무현 탄핵 광풍으로
노무현으로 들어온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 노무현 적자라 그러면서 그때 광주에서 얼마나 설치고 다녔는데, 그러면서 김근택의 사람들 막 깔보고. 이거 비밀인가? 지우고 싶은 과거인가? 근데 지금 국민의당에서 지금 문제 까는 거야? 그래서 호남을 위해서도 따로 가야 된다고? 내가 밉겠다. 아유, 쓸데없는 기억력. 그게 또 마침 딱 기억나가지고. 참 벌어먹고 살기 힘들지. 아유, 망치 전혀는 그냥 쓸데없는 것만 기억해가지고. 아유, 그때 그냥 오죽했어야지. 광주에서 내가 그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조직운동 한다고 돌아다닐 때였거든. 근데 김동철이가 그냥 어찌나 노무현을 파는지. 아우, 난리도 아니었어. 내가 그래갖고 그냥 그 김동철 지지자들한테 엄청 서름받고 그랬거든. 아우, 내가 또 은근히 그때 여의도에 있었던 게 그 이럴 때 또 도움이 되는. 아유, 어떡하면 좋아. 아유, 그때는 그렇게 노무현을 팔더니. 아유, 호남을 위해서라도 더민주하고 합당하면 안 된다고. 아유, 그렇게 살고 싶나 그래, 사람이. 참 사지 멀쩡해가지고. 아니 뭐 그냥 그렇다는 거지. 예. 그러면서 막 호남이 따로 있어야 된다. 아니, 호남 사람이 등신이냐고. 여당 프리미엄을. 아니, 이게 몇 년 만에 여당이야. 몇 년 만에 여당인데 그 여당을 버리고 뭐하러고 이 지지율 5%짜리 정당을 지지하겠어. 호남 사람들은 뭘로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쪽을 배신했기 때문에 지가 이쪽에서는 다시 공천받기 어렵겠다 뭐 그런 계산했나 보지? 아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아유, 참 허우대 멀쩡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리 줄 타고 저리 줄 타갖고 오선 의원이나 했구나. 17대 때부터. 아유,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유, 마침 또 그게 기억이 났네. 아유, 이럴 때 노래 하나 또 들어야지. 이제 본인이 월남을 했잖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받았다가 그 돈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국회에다가 요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아쉬운 점이 그 가족 관리였잖아요. 옛날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형 때문에 그 형네 집 앞에다가 경찰을 상주시켰대. 감시하느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형이 계속 그 문제로 시위하고 막 항의하고 그랬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노건평이한테 어떤 뇌물이 들어갔어. 그래갖고 무슨 쇼핑백으로 받았다가 그 돈을 돌려줬는데 어쨌거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감옥을 갔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노건평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욕을 먹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그 10억을 박연차한테 빌렸던 것도 그 딸과 사위가 살 집 때문에 빌린 거 아니야. 그게 노무현 대통령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그 장인이 옛날에 비전향 장기수였어. 비전향 장기수였던 것 때문에 빨갱이 사위라고 너무 공격을 많이 받은 거야. 그랬는데 그때 노무현 후보가 그러면 나더러 아내를 버리라는 거냐. 대통령을 포기했으면 했지 난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여자 유권자들이 그냥 확 표를 몰아준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예. 그래서 그 빨갱이라는 말로 되게 많이 그 욕을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뜻을 갖고 있었지만 이 가족들 때문에 결국은 이 욕을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밑에 있는 사람들 소위 측근 관리 변상욱이 아니라 변양균 죄송합니다. 예. 변양균 신정화 사건 그리고 그 무슨 그 홍보처에서 아파트 분양 원가 가지고 막 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도 아파트 값 튀었던 거 그리고 하여튼 그 청와대 사람들이 그 청와대에 있는 측근들이 문제를 일으켰어.
그리고 그 가까운 가족들 간의 문제, 그 노건평이 계속 욕먹을 거리를 제공한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문재인이 이번에 국회에다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요청한 건 그렇게 끝나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 내부에 적이 들어와 있으니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라. 이런 상징으로 삼기 위해서 이 특별감찰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월남을 했잖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사실 국내에 그 친인척들이 많지 않은 집이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다더만. 되게 가난하고. 초가 완전히 무너지게 생긴 판잣집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누구한테 내가 들었어. 바람이 너무 부는 날 문고리를 잡고 있으라서 문고리를 잡고 있었더니 지붕이 날아갔다. 웃으면 안 되는데. 예. 막 그게 이제 바닷가고 이게 섬이라 태풍이 많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문고리를 잡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어려서 문고리를 잡고 있는데 지붕이 날아갔다는, 날아가는 지붕을 바라봤다라는 이야기를 담담히 써놨다는, 예, 그런 집에서 되게 이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죠. 예, 피난민의 자식으로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이 어떤 자신감도 있겠지. 그 친인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남쪽에 친인척이 없잖아. 오로지 자기 부모님하고 자기 이제 딱 형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의 딸과 아들,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에 대해서도 당당하니까 저렇게 요청을 하는 면도 있을 것 같아. 예. 근데 좌우지가 이제 나는 지금 문재인의 정치를 보면서 끊임없이 노무현의 정치에서 시작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던 모든 과정, 모든 그걸 뭐라 그러니? 시행착오? 노무현의 시행착오에서 바로 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이 했던 거에서 교집합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딱 노무현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의 시행착오에서 출발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대중이 하고 노무현이 했던 일, 거기서 딱 시작하겠다. 그래서 노무현과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다. 그런 태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라 그러나, 노무현의 뜻이 좋았지만, 관리가 잘 안 됐었던 면이 있었잖아. 그리고 나는 이거 내 개인적인 느낌인데, 나는 어제 뭐라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서 왠지 뭔가 서운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한 자리 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지. 안 그래?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름 파고 명함 파갖고 다닌 사람들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이 한 자리씩 하겠지. 그런 생각한 사람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이제 그걸 완전히 끊어버린 거 아니야. 현직 대통령으로 오지 않겠다. 예. 그러면서 그들이 좀 서운해할지라도 주변 정리를 확실히 하는 그 분위기였다. 그게 원래 예상되어 있지 않았다며. 예,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다고, 발언이었다고. 근데 현장에 온 사람들은 아주 여러와 같이 그 말을 이해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요,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내가 부조화를 느낀 게 있어. 뭐냐? 노무현 대통령은 참 사람이 착했어요. 착하고, 그건 한나라당 애들도 인정하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 자체는 착하고 깨끗했어. 그런데 그 주변이 참 지저분했어. 그 지저분한 주변이 노무현을 대통령을 만들었답시고 너무 설친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점점점 고립이 돼 갔던 거였거든.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노무현 주변에 있어 노무현을 파는 사람들이 아까 김동철이처럼 정말 재수없는 인간들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노무현의 지지자들은 그런 걸 몰라. 그들이 어떤 진짜 이 쓰레기 같은 정서를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노무현의 명함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막 띄워줬어. 그러니까 노무현 지지자들이 같이 싸잡아서 참 섭섭했었던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어쩌면 저렇게 몰라 볼까. 제가 노무현 주변에서 노무현 파는 인간들 중에 쓸만한 인간이 없었는데 그때 김동철 같은 사람들을 막 추앙해서 뽑아주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참 그 지지자들을 보면 대빵을 아는데 대빵이 저런 수준인가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제 내가 느낀 게 뭐였냐면 그 자리에서 그 뭔가 다른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욕심이 느껴졌고, 그러나 문재인이 그거를 굉장히 어렵지만 결단을 내려서 끊는 장면을 봤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막 환호하는 걸 보면서 그래 이거였구나. 그 지지자들은 모르는 거야. 소위 노무현 이름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인간들이었는지 모르고 그냥 지지했던 거야. 우우 덩달아 다니면서. 그런데 문재인이 진짜 노무현 지지자들의 원래 정신, 노무현 정신, 이거를 딱 부활시켰구나. 내가 잘못 본 건가? 어제 그 자리에서 문재인의 말을 막 환호하는 사람들은 그게 정말 노무현 정신에 동의했던 순수 지지자들, 그들이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문재인이 왜 그런지 알겠다. 소위 친노 패권주의란 말 아예 끊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는 거구나라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그 순수 지지자들과 그 순수 지지자들의 뜻과는 달리 뭔가 기대했다가 실망한 사람들의 오묘한 욕망이 교차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이제 노무현을 온전히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한마디로 내가 볼 때 어제 그 말은요, 친노는 없다는 선언이었어. 내가 느낀 건 어제 문재인이 현직 대통령으로 다시 오지 않겠다. 그 말. 노무현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 말이 뭐냐? 더 이상 노무현을 친노의 노무현이 아니다. 자기도 친노가 아니다. 그걸 선언하는 거였어. 본인이 친노가 아니고 노무현도 친노의 노무현이 아니다. 왜 그랬냐 하면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2010년 지방선거 말아먹은 게 그 친노들이야. 그 친노들 중에서도 누가 국민참여당을 만들었었냐 하면 소위 옛날에 그